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한 표현인데 일단은 종속보다는 독립이 중요합니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기 때문에 독립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때를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이라 말한다라는 거고, 정의는 한글의 정의는 그렇고 이게 수학적 정의예요. 독립사건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P, B바 A, 무슨 말이죠? A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값이나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값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건 다 쓴 건 아니지만 원래는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 정의는 저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근데 아주 자세하게 쓰게 되면 이겁니다. 얘네가 결국은 얘랑 같다. 이게 독립사건이에요.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이다. 그럼 A가 일어나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나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은 가정하에 B가 일어나나 결국은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값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게 독립사건이에요. 이게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이 확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세 있죠. 우리나라의 뭐 문화,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이 정세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그렇잖아? 미국의 공화당이 대통령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계열에서 대통령이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에 크게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와 우리나라의 정세는 종속의 관계인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얘기지. 근데 아프리카의 저 이름 없는 아직도 그 초원을 달려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쏴서 사냥을 하고 있는, 좀 예를 들어 미개한 우간다족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우간다 하니까 또 니네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가우가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 우가우가족의 이번 족장이 A가 되는 것과 족장이 다른 B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나? 말장난하지 말고 사실은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거기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족의 족장이 누가 되느냐가 우리나라 국제정세에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 A가 족장이 되든 A가 족장이 되지 않든 우리나라의 국제정세는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독립이라는 얘기야. 서로 영향 주고 서로 영향받지 않을 때, 그때가 흔히 말하는 독립사건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독립의 정의는 저거라고 그랬죠? 독립의 정의는 이겁니다. P, B바 A는 P, B랑 같다. 또는 P, A바 B는 P, A랑 같은 겁니다.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어차피 앞에 있는 사건의 확률값이 구해지는 거라는 얘기지. 이게 정의인데 사실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혹은 사건 B와 사건 C가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정의대로 움직여서 풀기에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말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 사건들끼리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는 정의 따라 움직이지 않고 뭐를 활용해서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곱셈 정리 기억나요? 곱셈 정리. 곱셈 정리가 뭐였죠? 이거는 조건부 확률에서 변화된 관계식이지. 조건부 확률. P, B바 A. 이게 뭐예요? P, A분의 P, A교 B. 이게 P, B바 A지. 근데 양변에 P, A를 곱해. 그럼 P, A교 B는 PA 곱하기 P, B바 A랑 같다. 이게 곱셈 정리 아니에요? 맞니? 근데 앞에 이제 전제가 달려. 만약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면, 다시 한번 쓸게요. P, A교 B는 P, A 곱하기 P, B바 A 혹은 P, B 곱하기 P, A바 B. 니네 이번 시험법에 있었잖아, 이거. 이렇게 배웠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독립 A와 B가 독립이라면 P, B바 A는 PB가 되는 것이고 P, A바 B는
그냥 PA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PB바이는 PB로 바뀌는 것이며 PA바 B는 PA로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곱셈이나 교환이 성립하다 보니 PA 교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은 그냥 각각의 확률값을 곱한 거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두 사건이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얘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이지 아니냐 물어볼 때 정의대로 움직이진 않아.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을 구해. 그 각각의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곱해봐. 둘이 같아. 그럼 독립이야. 알겠니? 근데 같지 않아. 같지 않으면 뭐라 부르냐면 종속이라 불러요. 영향을 주고 서로 주고 받는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래. PA는 이거, PB는 이거야. PB바이를 구하셔. PB 값을 쓴다는 뜻이죠. 독립이니까. 정답이 5분의 4예요. PA바 B 값을 구하셔. 그럼 PA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독립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이게 너무 간단한 문제라 이거는 뭐 연습할 굳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자, 이쪽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두 사건이 독립일 때 보통은 정의대로 쓰지 않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변형해서 만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값과 두 사건의 확률의 곱이 서로 같을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 말하며 이 뒤에 전제 조건도 중요하다. 단 PA와 PB는 확률이 0이 되면 안 돼요. 뭔가 일어나야 돼. 확률값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건은 빼고 일어난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간단한 연습 문제인데 이거 너무 간단해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시오. 독립이면 독립이라 말하면 되고 독립이 아니면 보통 종속이라 말한다고 그랬죠. PA가 이거고 PB가 이거예요. 그럼 독립이라면 PA 교비랑 PA 곱하기 PB가 서로 같으면 독립이라고 그랬는데 PA 교비는 0.4예요. PA는 0.5, PB는 0.6. 둘을 곱하면 같아져? 아니잖아. 따라서 독립이 아닌 거니까 종속.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얘가 됩니까? 묻는 거잖아요. 0.25에 0.4를 곱하면 100분의 25에다가 계산이 잘 안 되면 10분의 4를 곱한 거니까 1000분의 100이 되지. 1000분의 100을 소수로 바꾸면 0.1이잖아. 맞네 이거는. 그래서 얘는 A와 B가 독립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바로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간에 개념 하나 살짝 건너뛰고, 이거 바로 해볼게요.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A를 여기다 써볼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직접 집합의 형태로 원소를 쓴다면, 홀수 눈이니까 1, 3, 5. 집합 B는 소수의 눈, 2, 3, 5. 집합 C는 5 이상의 눈, 5, 6. 됐니? 그럼 여기다 써야 돼. PA, A가 일어날 확률값 6분의 3개니까 2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값 얘도 2분의 1. C가 일어날 확률값 3분의 1.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까지. A와 B의 교집합이 누구죠? 자리 없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이 누구예요? 제가 쓸게요. 누군가요? 3, 5. B와 C의 교집합은 5. C와 A의 교집합은 얘도 5.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따로 구하면 돼요. P, A 교 B의 확률값. 주사위를 던져서 3호가 나올 확률값 3분의 1. P, B 교 C 6분의 1. P, C 교 A 얘도 6분의 1. 6개 중에 하나니까. 자,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따져 묻는 거예요. A와 B가 만약 독립이었다면 얘네들이 곱한 값은 얼마죠? 4분의 1이에요. 걔랑 얘랑 같아? 안 같지? 그치? 그럼 A와 B는 독립이 아닌 거야. 그러면 B와 C가 독립입니까? 그럼 B와 C의 확률값을 각각 곱해봐. 6분의 1이잖아. 그 6분의 1은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이 6분의 1과 같나? 이건 같네. 그래서 B와 C는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C와 A 이렇게 봅시다. C와 A는 각각의 사건의 곱을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 근데 C와 A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도 6분의 1. 이거 서로 같네요. 얘도 독립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의대로 아까 한 것처럼 있죠.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따져가야 된다니. 원래 정의대로 해보면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값과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값이 서로 같은지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은 작업이에요. 문제가 쉬운 것들은 쉽기도 해.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연습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연습 문제 필요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 봅시다.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여기 표도 너무 잘 나와 있네요. 나중에 표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배반과 독립사건을 가끔 학생들이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 가끔 보면 야 배반 사건이 독립이야 그러면 독립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거든. 근데 왜 이걸 독립이라 생각하냐면 배반이라는 개념이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 두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배반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냐면 둘이 떨어져 있잖아.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떨어져 있고 연관이 없으니까 이거 서로 독립 아닌가?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왠지 둘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한다라고 할 때 서로 떨어져 나가는 게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자꾸 접목시키는 거야. 떨어져 있다? 서로 영향 주지 않겠네? 그러면 독립. 그럼 배반은 독립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간단한 아마 이게 표현이 돼 있을 텐데 아까 말한 독립이 되려면 사건 A와 사건 B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독립인이 아닌지는 곱셈 정리를 활용한 내용에서 독립인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만약 배반 사건이야? 그럼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적용시켜보면 P-B분의 P-A-B가 돼서 A-B는 배반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죠. 그럼 P-A-B는 0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P-A-B가 아까 뭐였냐면 이게 독립이라면 P-A-B는 P-A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근데 P-A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계산상 0이 나오잖아.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보니까. 확률값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건상 P-A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네? P-A가 0이 되는? 따라서 이거는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반은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니까 당연히 종속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한 글씩 표현을 하게 되면 계속 헷갈려. 이거 갖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되묻는 친구들 있거든요. 선생님, 저 수학적 시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의미상 독립이면 서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럼 서로 떨어져 있으면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한글에 대한 무슨 수학의 논리와 한글의 오묘함에 대한 이 갭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어 선생님이 돼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국어적 해석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수학적 해석으로 설명해야 될 거를 국어적 해석을 하다 보면 말이 어설프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틀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국어 시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내가 왜 네가 과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수학 시간이라 논리를 배우는 거지 한글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자꾸 한글식 표현으로 수학적 논리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발생하는 거야.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한글식 표현은 버리고 논리를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 되려면 사건 A도 0이 되면 안 되고 사건 B의 확률값도 0이 되면 안 된다가 앞에서 전제 조건이었다고. 그게 정의야. 독립사건은 둘이 각각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건데 사건 B, A
사건 P, A와 B는 이게 만약 독립이라면 PA로 나올 거 아니냐고. 좀 전에 배웠잖아. B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확률값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PA 확률값과 같다. 이게 독립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야 독립인데 배반이라면 이 조건부 확률값이 정의상 이렇게 표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근데 두 사건이 배반이기 때문에 PB 확률과 관계없이 분자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0이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럼 이 확률값은 조건부 확률의 확률값이 0이 나오는데 P는 아까 분명히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0이 나왔잖아. 그럼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A와 B가 독립이라면 배반 사건일 때 A와 B가 독립이라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배반 사건은 독립으로 볼 수 없다가 맞는 얘기라고. 알겠니? 그렇게 이해되지. 자꾸 한글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계속 한글로 끌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인데 배반인데 왜 독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넌 국어 시간이 아니고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에 대한 정의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한글에 대한 정의를 배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한글식 표현으로, 국어식 표현으로 이게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난 솔직히 말하면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왜 말이 안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국어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난 국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 해석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자꾸 국어 해석을 끌고 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할 때 답답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답답한 애들이. 근데 내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이 중간에 내가 선생님이 필요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나 필요하면 다시 중간 과정을 설명드리게 할 텐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 A와 B가 독립이지. 그러면 A와 B에다가 요 위에다가 여집합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전부 다 독립이야. 안 붙인 것도 독립이고 여기 붙인 거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인 것도 독립이고 둘 다 여집합 붙여도 독립이야. 어쨌든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이 붙든 안 붙든 전부 다 독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간단 하나만 설명해 보면 여기 간단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A와 B가 독립인데 왜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했죠. 독립사건이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이게 성립하면 되거든. 얘가 두 사건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A와 B가 만약 독립이라는 얘기는 사건 A의 확률값과 사건 B의 확률값 서로 똑같다. 곱했더니 똑같으면 독립이잖아. 그럼 얘가 독립이 성립하려면 PA 확률값, 앞에 있는 PA 확률값과 뒤에 있는 PB 여집합의 곱의 개념이 얘랑 똑같으면 독립인 거예요.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PA 교 B 여집합은 우리가 집합할 때 배웠잖아요. PA 교 B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지. 그치? A 빼기 B를 말하잖아. 차집합. 이건 집합할 때 배운 겁니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 된다. 근데 차집합이란 이 개념, 이 확률값이 확률 A에서 교집합의 확률값을 뺀 거잖아. 그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다. 이해됐니? 맞니? 여기까지 가로가 좀 잘못 쳐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가 좀 잘못 쳐져 있는데 어찌되었든 PA-PA급인데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PA급이가 뭘로 바뀌냐면 밑에 써놨네요. PA급이가 독립이니까 이게 쪼개져. PA 곱하기 PB로. 그럼 PB가 공통인수처럼 곱셈이니까 공통인수처럼 바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남으면 여기는 1이 남고 빼기 얘는 P가 빠져나오면 PB가 남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확률 1에서 PB를 뺀 나머지 확률이니까 이게 B의 여집합의 확률이 되죠. 그럼 결국 PA 곱하기 B의 여집합이 되기 때문에 A교 B 여집합의 확률값이나 이걸 쪼개서 각각 PA 곱하기 PB 여집합의 곱셈과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도 독립이란 뜻이에요. 독립은 별거 없어. 이게 이렇게 되면 독립인 거야. 알겠니? 교집합의 확률값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아지면 독립이라고. 그럼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독립이 되려면 P, A 곱하기 P, B의 여집합이 성립하면 독립이야. 근데 이 증명과제에 오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혹은 A 여집합 B 혹은
A 여집합, B 여집합 모두 다 독립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뒤에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이거 5번 문제 설명이 좀 빨라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남아있는 시간 대비 우리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승부차기 확률의 성공률이 0.7, 0.8인 두 선수 A, B가 차례로 승부차기 합니다. 1번 A, 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A가 성공할 확률이 0.7, B가 성공할 확률이 0.8이야. 근데 A, B 모두 성공한다 뜻은 A도 성공 그리고 B도 성공 이거죠. 근데 생각해봐. 승부차기라는 게 우리가 독립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사위 던지는 거. 네가 주사위를 처음에 던졌어. 3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지면 3 안 나와야 되니? 아니면 앞에 3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3 나와야 되니? 무슨 말이에요? 앞에 3이 나왔든 안 나왔든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은 다 독립인 거지. 앞에 사건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이야. 맞니? 주사위는 반복적으로 던져도 독립이에요. 또 뭐 있냐면 동전. 대표적인 독립이죠. 한 번 던졌어. 앞면 나왔네? 두 번 던지면 모르지. 앞에 앞면 나왔다 해서 뒤가 앞면이 나올지 뒷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앞에 앞면 나왔든 안 나왔든 뒤 사건은 뒤 사건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또 뭐 있냐면 합격률.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 확률이 뭐 10분의 9야. 그럼 이번에 합격했어. 그럼 두 번째는 모르는 거지.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명중률. 됐니? 여기 나온 것처럼 성공률 이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독립사건이에요. 기본적인 독립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다 되는 것들이거든. 독립사건.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대. 그럼 나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나는 막 긴장해서 불합격 안 성공해야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뭐 치유율 이런 거 있죠. 어떤 치료제는 그러니까 투여를 하게 되면 뭐 80%의 뭐 치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앞 사람이 넣었어.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 그럼 나는 이 사람이 한번 치유가 됐으니까 나는 치유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물건, 이 약 자체는 치유율이 0.8로 정해져 있는 거라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됐든 안 됐든 나도 똑같이 0.8의 영향을 받는 거지. 앞 사람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독립시행인데 여기 있는 성공률도 독립시행이죠. 그럼 A와 B는 독립이야. A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지 않든 B는 어차피 똑같이 0.8의 확률을 갖기 때문에 이건 독립사건들이에요. 그럼 독립사건이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확률값은 그냥 각각의 확률값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7 곱하기 0.8이니까 얼마가 되죠? 0.56? 됐니? 뭐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A가 승부차기에 성공하고 A는 성공했어요. B는 성공하지 않아. 그럼 성공하지 않으려면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A는 성공하고 그리고 B는 성공하지 않는 확률값. 근데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A와 B는 독립이라고. 그럼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야. 그럼 이 독립사건들의 확률값은 그냥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A가 0.7,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0.2 곱하면 0.14 이렇게. 그럼 두 번째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죠? 적어도. A가 성공하거나 또는 B가 성공할 확률값을 구하는 겁니다. A 또는 B. 이게 A, B 적어도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 A 또는 B. 맞니? 괜찮아? 그림 그려봐. 전체 여기 A, 여기 B야. 여기 구하라는 얘기다. 이 확률값. 그치? 근데 이건 여기를 빼내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P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거 빼내면 되지.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 원래는 이거잖아. 합집합이 아닌 나머지니까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되겠는데 드모로 가보시고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얘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왜? 이게 더 쉬우니까. 지금 문제 오히려. 왜 이게 쉬워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이다. 그럼 이 계산법은 1 빼기 독립이니까 하나씩 P가 분배된다고 보시면 돼요. P, A 여집합 곱하기 P, B의 여집합. 그럼 1 빼기
A 여집합 0.3 곱하기 B 여집합 0.2 1 빼기 0.06 따라서 0.94의 확률값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닌데 저렇게 되면 문제가 더 쉬워진다는 거지. 교집합 확률값 따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요. 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해보도록 하시고 시간상 여기까지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는 중요합니다. 아니, 다 중요하죠 물론 오늘 배운 게. 근데 얘는 왜 중요하냐면 잘 들어. 지금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얘는 확률에서 배우잖아.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계적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두 개로 쪼개져. 개념이 이항 분포로 가고 정규 분포로 가. 정확히 말하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우고 이항 분포를 배운 다음에 정규 분포로 가요. 이 순서대로 쭉 이 순서대로. 근데 얘네가 서로 같은 개념인데 확률로 표현한 거를 통계로 표현하고 통계로 표현한 것 중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표는 위에 있는 게 정답이고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표는 아래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수능은 얘가 나와. 이건 거의 안 나와. 학교 내신은 잘 나오지. 하지만 수능은 거의 얘가 나와. 또 얘를 할 줄 알면 나중에 모평균, 모비율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걸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점이야. 이게 시작이야. 얘를 할 수 있어야 얘를 할 수 있고 얘를 할 수 있어야 얘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얘를 이해해야 이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여기서 수업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이 개념이 계속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항 분포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관계식이 전부 다 이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값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 근데 보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공식이나 내용 정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조건이야. 조건이 달려야 이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는 첫 번째,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 이게 첫 번째예요.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 그럼 같은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얘기예요. 주사를 던졌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같은 시행을 계속 주사위를 던진다는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혹은 동전을 던져. 또 던져. 또 던져. 또 던져.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거야. 여기니? 자유투를 던져. 합격, 불합격, 이제 그 성공률이 정해져 있겠죠? 자유투를 던져. 또 던져. 또 던져. 똑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각각 시행을 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이어야 돼. 주사를 던져. 처음에 1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져. 앞에 1 나왔든 안 나왔든 관계없어. 그 다음은 각자 사건이 똑같이 확률값이 벌어지는 독립일 때. 됐니?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독립시행이라고 그러고 그때 구한 확률값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다시. 독립시행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시행을 반복적인 행동을 해. 근데 던질 때마다 앞사건, 뒷사건이 서로 영향을 안 받아. 그러면 이 시행을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고 그 독립시행에서 벌어진 확률값을 구하는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당연히 불러요. 근데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할 때 여기 나와 있지? 그 사건 A 어떤 시행이지? 아까 말한 반복할 시행이에요. 시행에서 얻어진 사건에 일어날 확률값이 A가 일어날 확률값이 P야. 됐니?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1-P가 되겠지. 맞니? 근데 그 시행을 N번 반복해. 그때 사건 A가 몇 번 일어날 확률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다음처럼 적당히 조합과 적당히 확률의 곱이 붙어요. 총 N번의 시행 중에 내가 R번에 원하는 사건의 확률값 곱하기 그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전체 시행에서 그 R번을 뺀 확률값. 이게 말이 어려운데
밑에 한번 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얘를 이거 다 쓰기 귀찮아서 여기 보고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예를 잘 보세요. 보면 금방 이해돼.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 독립이지. 주사위 자체는 독립이잖아. 계속 던져 독립이에요. 4번 던져 반복 시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행동을 반복하겠다. 근데 어떤 특정 사건, 1의 눈이 A, 특정 사건이야? 3번, 이게 횟수야. R번. 아까 말한 R번이라는 횟수. 이렇게 되면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흐름을 잘 쫓아가야 돼. 어떤 사건이 독립인 사건이 있어. 주사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자유투를 던진다, 시험을 본다,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런 문제들. 근데 그게 여러 번, 2번도 되고 3번도 돼. 한 번 이상이면, 2번 이상이면 돼. 여러 번. 그 여러 번의 반복 시행에서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져야 돼. 뭐, 1이 나온다. 동전 던졌더니 앞면이 나온다. 뭐, 자유투 던졌더니 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의 횟수가 나와. 그럼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하다 보니까, 봐봐. 내가 주사를 4번 던졌어. 근데 1이 3번 나와야 돼. 1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3번은 1이 나오지만 한 번에 1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이 안 나오는 위치를 처음에는 맨 끝에, 4번 시행해서 맨 끝에 1이 안 나온 거야. 아니면 1회 1, 2회 1, 4회 1, 근데 3회 1이 아니야. 2회 1이 아니야. 처음부터 1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1이야. 이렇게 4개로 볼 수 있겠지. 맞니?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각각의 사건은 독립이잖아. 그럼 첫 번째 뭐냐면 1이 나왔다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값은 6분의 1. 두 번째도 6분의 1. 세 번째도 6분의 1. 왜? 독립이니까. 앞 사건에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1이 안 나올 확률값. 그럼 1 빼고 2, 3, 4, 5, 6. 6개, 5개니까 6분의 5. 하다 보니까 6분의 1이 3번, 6분의 5가 1번. 근데 이 6분의 1이 뭐냐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을 구한 겁니다. 됐니? 그럼 얘는 뭐니?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을 구한 거야. 이걸 책에서는 아까 이 A가 일어나는 것을 P라고 불렀지. P의 세제곱.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1 빼기 P가 1번.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간단히 쓰면 이렇게 된 거예요. P의 세제곱 곱하기 1 빼기 P가 1번. 근데 확률값은 이런데 알고 보니 1이 4번 중에 안 나올 경우가 1번이고 1이 나올 경우가 3번이지. 그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4번이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확률값을 4번 덧셈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4번이라는 게 아까 말한 횟수 R번을 말하거든. 맞니? 이게 R번이잖아. 그럼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를 보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잘 보시면 4번의 시행 중에 3번이 1이 나오고 1번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확률값 우리가 배웠던 조합이거든. 경우의 수. 총 4번 중에 3번에 1이 나온다. 그렇잖아? 총 4개 중에 총 4개 중에 1이 어디서 나와요? 그럼 3군데 중에 한 4개 중에 3군데에서 나오겠지. 그게 4C3이잖아. 얘랑 붙여봤더니 총 4번의 시행 중에 3번에 뭐가 나오는 거죠? 6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3번에. 그리고 6분의 1 아닌 6분의 5의 확률값이 전체 4번 중에 3번 뺀 1번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4-1번이 나오더라. 4-3번이 나오더라는 얘기 이렇게. 됐니? 근데 이거를 지금은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매번 똑같이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치? 그럼 정리해야 돼. 총 시행의 횟수. 총 시행은 n번. 그중에 내가 원하는 시행은 r번.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을 P. 그럼 그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은 그냥 1만에서 P인데 그냥 Q라고 하자. 줄여서. 알겠지? Q라고 하자. 그럼 이랬을 때 이 사건 A가 알고 보니 독립이네. 그럼 독립시행 확률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꼴을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총 n번의 시행 중에 r번의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근데 그 사건에 뒤에 뭘 써야 되면 그 사건의 확률값 P를 써. 곱하기 P. 확률값이야.
근데 그게 몇 번? R번이 거듭 제곱돼요. 6분의 1이 3번 곱해지듯이 그 확률 P가 R번 곱해진다는 뜻이야. 곱하기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Q가 n-R번. 총 n번 중에 R번 빼면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벌어진다. 얘가 책에 나와 있는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거는 공식처럼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문제 봅시다. 아주 쉬운 문제지만 어떤 양용소수가 화살을 쏘아 10.0이라 맞출 확률이 10분의 7이야. 근데 이 선수가 화살을 3번 쏘았는데 10.0을 2번 맞춰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렇지 않을까? 1회, 2회, 3회. 왜 3번 쏘니까? 근데 2번을 맞춰야 돼. 맞추는 걸 동그라미 맞추지 못하는 걸 X라고 하자. 그럼 1에 맞추고 2에 맞추고 이렇게 하면 2가 되잖아. 아니면 1에 맞추고 2에 못 맞추고 3에 맞춰. 아니면 1에 못 맞추고 2에 3에 동시에 맞춰. 그러면 3번 중에 2번이 맞춰지는 거라고. 됐니? 그럼 이 확률값을 구해야 돼. 이 확률값은 1에서 이 사람이 맞출 확률값은 10분의 7. 2위에서 맞출 확률. 어차피 앞에 맞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확률값은 성공 확률, 맞출 확률 이런 건 적정 확률 이런 건 정해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야. 얘도 10분의 7. 근데 얘는 못 맞춰야 돼. 10분의 3. 그럼 계산하다 보니까 10분의 7이 몇 번? 2번. 10분의 3이 1번. 근데 얘도 그래. 얘도 10분의 7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하다 보면 결론은 10분의 7이 2번, 10분의 3이 1번일 거라는 얘기죠. 얘도 그래. 근데 이 사건과 이 사건과 이 사건, 이 세 개는 무슨 사건이냐면 헷갈리지 마. 이 단어 때문에. 배반 사건이야. 선생님 배반은 독립이 아니라며요. 선생님 말하는 배반은 우리가 말하는 독립은 잘 들어.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정말 헷갈리기 때문이야. 지금 선생님 독립인데 아까 선생님 처음에 분명히 배반은 독립이 아니라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 세 개는 배반이라며. 독립 얘기하고 있는데 왜 배반을 왜 말하는 겁니까? 배반이 왜 나오죠? 배반은 독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독립은 1회, 2회, 3회 얘네가 각각이 독립이라는 뜻이야. 이해니? 얘네 셋이 독립이라는 뜻이야. 단 3번 던져서 2번이 맞고 1번이 안 맞을 수 있는 경우를 따지다 보니까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맞고 안 맞고 맞고 이렇게 3가지 경우인데 이 3가지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 이게 어떻게 동시에 발생하니? 3에서 안 맞추는 동시에 맞출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횟수에서는 독립이지만 전체 상황으로 본다면 요 세 상황은 배반이더라. 됐니? 그럼 서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확률값이니까 이걸 3번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은 수를 3번 더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3을 곱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답은 3 곱하기 10의 7제곱의 3제곱 곱하기 10분의 3의 1제곱인데 이 3을 지금이야 3가지니까 금방 구할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바뀌면 3가지가 아닐 거 아니야. 이 3이었다가 왜 나왔냐는 거지. 총 3번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총 3번의 시행 중에 우리가 조합을 뭐라 배웠어요? 조합이 아니라 기호가. 제곱이에요? 잘못 썼어요? 네. 이 C라는 기호는 서로 다른 횟수, 서로 다른 개수, 중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횟수, 그리고 배열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다른 3번, 서로 다른 3번 중에 중복해서 일어났더니 또 일어나죠. 그러지는 않고 1에서 합격, 1에서 불합격,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복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횟수는 2번. 근데 그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그냥 2번이면 하는데 꼭 어디서 2번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 그럼 이게 조합이잖아. 총 이 아까 나왔던 3이라는 숫자는 총 3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2번 반복됐을 때 이게 3C가 알고 보니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 부르겠다는 거죠. 독립사건을 여러 번 반복 시행해. 그때 벌어지는 확률값을 구하고 싶어.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이고 계산법 앞으로 이렇게 따진다. 물론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따지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잘 쫓아가도록 신경 써야 되고 앞에는
총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여기 R값과 여기 R값 똑같아야 돼요. 얘 같고 얘는 전체 시행에서 요 앞에 있는 2를 뺀 값. 이게 1로 나타나야 되고 각각은 일어날 확률, 얘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한 개 동전을 5번 던져요.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럼 뒷면 나올 사건을 A 여집합이 되겠죠? A가 아닌 거니까. 그럼 앞면 나올 사건의 확률값은 얼마죠? 2분의 1. 그럼 A가 아닌 확률값도 사실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동전은 2분의 1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 어쨌든 이래. 그럼 줄여서 P는 2분의 1, Q는 1-P니까 얘도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정리해놓고 총 시행 횟수 N번을 보면 총 몇 번 던집니까? 5번.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횟수는 몇 번인가요? 3번. 그치? 사건 A가 뭐죠? 앞면이 나온다. 그게 몇 번? 3번. 뒷면이 나온다. 2번. 그냥 쓰는 거죠. 알고 보니까 동전은 전형적인 독립사건이네. 독립사건을 5번이라는 여러 번 시행을 반복했잖아?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 돼. 독립사건. 여러 번 반복, 확률값 구하라고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계산법은 이런 흐름이,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총 5번의 시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시행은 3번. 그 3번이 뭐냐면 그 3번이 일어나는 확률값이에요. 2분의 1이 3번 곱하기 일어나지 않는 확률값 2분의 1이 2번. 쓰다 보니까 사실 주사위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 구분해서 쓰긴 썼지만 계산법은 그냥 이렇게 해서 모시랑 모시랑 같으니까 2분의 1이 5번. 이렇게 정답이 돼요. 아셨죠? 그럼 얘는 앞면이 4번 이상 나와야 돼. 앞면이 4번? 그럼 앞면이 4번, 5번 던지는 4번 이상이라는 건 4번이 나오거나 또는 5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앞면이 4번 나올 확률값은 이것도 독립식이잖아. 총 5번 중에 4번 나온다. 누가? 2분의 1이. 앞면 4번, 뒷면 1번. 플러스, 왜 플러스? 또는이잖아.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5번. 총 5번 시행 중에 5번에 2분의 1이 나와.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안 나와. 쓰다 보니까 얘는 OC1이 되고 그건 2분의 1이 5번이라는 뜻이고 플러스 얘는 OC0이 되고 그건 2분의 1이 5번이라는 뜻이거든.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와야 돼. 적어도 2번이 뭐예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총 5번 던지니까 너무 많잖아. 얘는 여사건이겠죠. 보나마나 여사건이에요. 1 빼기 앞면이 0번이거나 또는 앞면이 1번. 이걸 빼내시면 적어도 2번은 나오겠네요. 됐니? 그럼 1 빼기 0번 나올 것. 총 5번 중에 한 번도 앞면이 안 나와. 그럼 뒷면만 5번. 그러니까 정의되는 걸 써드리는 겁니다. 또는 그게 아니면 총 5번 시행 중에 한 번에 앞면이 나와. 뒷면은 4번 나와. 이걸 계산한 값을 1에서 빼내시면 정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독립시행의 확률도 그렇고 이항부포도 그렇고 정규부포도 그렇고 이게 독립사건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걸 빨리 눈치채면 문제는 쉬워져요. 이 눈치를 못 채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만 그것만 빨리 눈치채시면 거의 공식이 다 정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비슷한 문제의 반복인데 몇 가지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연습 문제 여기까지 있으니까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져요. 그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기로 했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조금 헷갈리지 사실은. 일단 이해를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어. 일단 주사위를 던져. 그게 첫 번째 시행이에요. 주사위를 던져. 근데 주사위 눈금에 홀수의 눈이 나와. 홀수의 눈이 누구죠? 1, 3, 5 중에 하나 나와. 그러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동전을 3번 던져. 그 다음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와.
눈이 2, 4, 6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동전을 2번 던지기로 했어. 근데 마지막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마지막은 앞면이 2번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동전을 3번 던졌잖아. 그 중에 앞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는 앞면이 2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당연히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동전을 2번밖에 안 던졌네? 그럼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앞면 2번. 뒷면은 없는 거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이거 해보자. 첫 번째 이 부분. 예. 잘 봐. 여기는 주사위가 독립사건이야? 주사위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반복 시행하니? 여러 번 던지니? 아니잖아. 주사위는 한 번만 던지는 거야. 여러 번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독립이긴 하지만 반복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 아니야. 그냥 따로 계산하면 돼. 주사위를 던졌더니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 여기가 뭐니? 이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왜지? 동전이라는 독립사건. 3번이라는 반복 시행. 원하는 횟수. 독립 시행이야, 이게. 그럼 여기서 독립 시행 쓰면 돼. 총 3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2번. 그 사건이 확률값은 2분의 1, 앞면 나올 확률. 그게 2번. 나머지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값 2분의 1이 1번. 맞니? 그럼 이쪽은, 이것도 말했지만 주사위는 독립이야. 근데 한 번밖에 안 던져. 그럼 독립시행은 아니야. 그냥 계산하면 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가 똑같이 독립시행이에요. 동전, 주사위. 2번이라는 여러 번의 횟수. 그 다음에 원하는 횟수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독립시행의 확률. 그럼 총 2번의 시행 중에, 그치? 동전 2번 던졌으니까. 2번 모두 다 앞면이 나와야 돼. 뒷면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그 위에 있는 사건, 안에 있는 사건 뭐 해야 되니, 그러면? 각각 사건들을? 더하기. 왜죠? 동시에 발생 없어. 아니, 주사위를 던졌더니 앞면이, 홀수인 동시에 짝수일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잖아. 위 사건, 아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각각의 사건들은 배반이야.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마무리한다.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 2문제만, 오늘 수업에 이 2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시간. 빨간 공 3개, 노란 공 5개가 두며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3개, 노란 공이 5개.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 그랬더니 빨간색이 나오면 나는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그리고 노란색 공이 나오면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이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 이하의 눈이 3번 나와야 돼. 자, 이해를 잘해야 돼. 어디까지는 독립시행이 아니고 어디부터 독립시행이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는 독립시행이 아니야. 왜냐면 꺼낼 때는 공을 한 개만 꺼내는 거기 때문에 반복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복시행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독립이 되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확률값이에요. 그냥 확률을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자체가 독립이잖아. 근데 3번 던져, 4번 던져, 여러 번 던져. 반복시행을 하고 있지. 근데 그 특정 사건, 이게 사건 A야.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사건 A.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값은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그 얘가 횟수야. R번이라는 횟수야. 그럼 여기서부터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 문제에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풀어보자. 처음에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값 8분의 3 곱하기 여기서부터 독립시행. 얘는 총 몇 번의 시행을 하죠? 3번의 시행. 그 중에 몇 번에 3번에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값 3분의 1. 걔가 몇 번? 3번. 그럼 2 이하가 아닌 확률값 3분의 1은 0번. 사실 얘는 필요가 없지만 그냥 설명하기 위해 쓴 겁니다. 얘는 총 8개의 구슬 중에 노란색 나올 확률값이 5번. 8분의 5. 곱하기 여기서부터는 독립시행. 총 4번의 시행. 이게 총 4번이잖아. n번이에요. 총 4번의 시행 중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는 3번. 어떤 사건이? 2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그 확률값이 3분의 1. 걔가 따라서 3번. 근데 총 4번이야. 그럼 4번 중에 나중에만 나머지 한 번은 그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값이라는 얘기죠. 요거 두 개를 각각 덧셈하시면 정답이 돼요. 이 계산 네가 해라. 이걸로 계산하다 시간 다 끌리니까 이건 네가 계산하시고 이렇게 정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 자, 희민이와 나래가 5번의 경기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게임을 해. 한 번의 경기에서 희민이가 나래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희민이가 4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된답니다. 이거 흔히 말하는 5판 3선승제지. 5판 3선승. 그럼 5판 3선승은 보통은 한 팀이 그냥 내리 3번 다 이기면 끝나지. 아니면 3승 1패 하면 끝나. 아니면 3승 2패 하면 끝나고. 근데 문제는 4게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니? 4번째 게임. 4게임에서는 희민이가 4번째 게임에서 우승해야 된다는 뜻은 당연히 희민이가 이긴다는 얘기죠. 희민이가 이김. 이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아니 4번째에서 희민이가 우승해야 되는데 희민이가 4번째 게임 졌어. 그럼 어떻게 우승을 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4번째 게임은 무조건 희민이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1게임, 2게임, 3게임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희민이가 우승하는 걸 지금 확률을 찾는 거니까 희민이의 입장에서 보면 희민이가 몇 승 몇 패? 2승 1패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까지는 게임이 안 끝나다가 마지막 4번째 게임에서 희민이가 1승을 추가함에 따라 3승 1패로 이 4번째 게임에서 게임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가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까? 총 몇 번의 시행 중에? 3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이기는 횟수는 2번. 3번 중에 2번 이겨야 돼. 그럼 한 번은 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희민이가 나래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이긴다, 진다,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적중한다, 적중하지 못한다, 명중한다, 명중하지 못한다. 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독립사건들이라고. 얘가 한 번 이겼어. 그럼 그 다음에 이길 확률은? 한 번 이길 확률이 3분의 2야. 그럼 두 번째 이길 확률이 줄어드니? 아니라고. 얘는 이길 확률 자체가 값이 독립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뒤에는 똑같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적용이 되는 거냐? 적용이 되는 거라 독립사건이에요. 맞니? 그럼 얘기됐잖아. 반복시행. 여러 번의 반복시행.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값 3분의 2. 근데 총 시행의 횟수가 3번의 반복, 여러 번 반복인데 내가 원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 사건 자체가 독립이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을 쓰면 돼. 총 몇 번에? 3번의 게임 중에서 2번을 이겨야 돼. 근데 그 2승이 필요할 때 그 2승이 꼭 앞에 2번? 아니면 한 번 건너뛰어서 2번? 아니면 처음에 졌다가 2번 내리 이긴다? 이건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게 3시이야. 총 3번 중에 이길 게 2번. 그럼 이기는 확률값이 3분의 2. 얘가 2번. 그럼 질 확률값은 3분의 1. 얘가 1번. 이해됩니까? 맞나요? 그럼 앞에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럼 얘는 독립시행이야? 얘는 한 번밖에 없잖아. 그냥 확률이야.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게 왜 독립시행이야? 같이 물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횟수가 여러 번이 아니니까. 그럼 희민이가 이겨야 돼. 희민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 이걸 동시에 발생해야 되죠. 이 사건은, 이거는 배반이 아니야. 얘가
1, 2, 3게임에서 2승 1패를 하고 동시에 4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고배 개념이에요.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굳이 이걸 간단히 쓰면 3C1이 되고 3분의 2가 이건 다 곱셈이니까 어차피 곱셈이잖아. 그럼 3분의 2가 2번인데 한 번을 더 곱했으니까 3분의 2가 3번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처리는 되겠네요. 이걸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내용은 내용은 중요해요. 근데 문제 자체에 오늘 풀었던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들어? 집에 가서 과제는 과제할 때 자꾸 잘 들으라고 하니까 요즘 얘네들 과제 주면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는 게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미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말 시험이 중요한데 왜 과제를 제대로 그래서 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는 분명히 전달했어.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오늘 테스트를 못 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화요일날 일찍 우리가 7시 반 수업이니까 최소한 시험을 보려면 6시 반 이후에는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7시 반 전에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어쨌든 7시 반 전까지 어쨌든 통과하든 안 하든 일단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만약 30분 만에 시험을 볼 수 있어. 그러면 7시 오면 되고 30분 만에 못 볼 수도 있어. 지금 문제가 한 20문제 가까이 되니까 30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50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7시 한 40분에 나와야 돼. 6시 40분에 나와야 돼. 그렇게 네가 생각하기에 시간 맞춰서 어쨌든 7시 반 전까지는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오시고 두 번째는 그 수열 파트 있죠. 저번에 우리가 등차 수열 진도를 나왔으니까 그 등차 수열 프린트 연습 문제 풀어와야 돼. 배운 데까지는. 그리고 니네는 설하니까 주말 과제야.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올 때까지 설하기 때문에 그 삼강수의 활용 파트 미안해. 내가 지금 착각했어. 내가 뽑아놨다 생각했는데 지금 빨리 니네 정리할 때 빨리 뽑아줄 테니까 원래는 다 그 교재를 저번처럼 다 뽑아서 그냥 한꺼번에 줘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상감수 활용 파트 있잖아? 거기만 그 수원 고쟁이를 뽑아드릴 테니까 거기 수원 고쟁이의 상감수 활용에 레벨 1이라도 일단 다 풀어와. 갑시다. 정리하고 갑시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지금 뽑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